안녕하세요. 블로그 속성 가이드를 해드리는 AMPM 글로벌의 관리실 너구리 한진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로 실전 블로그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전체 10강이고요. 그 중에 벌써 5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들을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쯤 와서는 이제 글감이 떨어지고 글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좀 난감할 시점인 것 같아서 실전 블로그 글쓰기 자체를 뒤쪽에 두려고 하다가 일단은 앞쪽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의 내용입니다. 실전 블로그 글쓰기, 블로그 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블로그 포스팅 글쓰기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고 글을 쓰는 것과 모르고 글을 쓰는 것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글을 쓰시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 포스팅 블로그를 쓰실 때 어떻게 글 쓰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성 포스팅을 쓰실 때, 그리고 홍보성 포스팅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게 유념하셔서 하셔야 될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상글, 정보성 글, 홍보성 글을 나눈 이유가요. 일단은 많은 유형이 카테고리별로 일단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대분류로 나눴던 것들이 일단은 세 개의 명확한 구분에 의해서 내용을 쓰실 때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상글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일상글, 생활글을 쓰실 때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보성 글 같은 경우는 내 블로그의 검색 유입자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홍보성 글 같은 경우는 나의 나의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알리고자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전략적으로 아니면 블로그가 풍성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블로그 포스팅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글을 쓰시면 내용이 어떻건 간에 일단은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알고 쓰셨으면 하는 블로그의 기본적인 뭐 틀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블로그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키워드를 알고 글을 쓰면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키워드를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글쓰기 이전에 내가 쓸 키워드, 어떤 걸 검색해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상상을 하고 글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 키워드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은 그 키워드로 인한 상위 노출되는 글들의 형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을 보실 것 같으면 뭐 어디 추천 여행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값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이미지가 20장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텍스트가 한 2000자, 뭐 많게는 3000자에서 3500자 이상,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텍스트의 양이 뭐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 상위 노출된 글들의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된 글들에 비해서 텍스트의 양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니 이미지의 양이라든지 동영상의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한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쓰려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글을 쓰실 때 전략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정해져 있는 틀인데, 말 그대로 키워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할 것인가, 여기 적혀 있네요. 적절한 키워드의 반복, 본문 내용의 적정한 키워드의 반복,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이미지를 어느 정도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의 여부인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요즘에 네이버에서 유튜브를 뭔가 따라가겠다고 영상 같은 경우를
아주 선호를 합니다. 영상을 넣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시켜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영상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쓰시던 간에 일단은 뭐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보성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글인지 없는 글인지에 따라서 체류 시간이라든지 그 글에서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시던 간에 그 키워드에 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어야 블로그 글이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체류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블로그 글에는 정보성 내용이 조금이나마 있어야 합니다. 단 뭐 라면 끓여 먹었어요에서 라면 나만이 알고 있는 라면 레시피 정도라도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 유사문서 피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본인 글에 같은 주제를 쓴다고 하셨을 때 동일한 그 내용을 반복하셔서 포스팅 간에 유사 문서로 인해서 검색 누락이 된다거나 어뷰징으로 뭐 저품질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본인 글을 본인이 뺏기시는 경우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사업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자기 글을 자기가 뺏겨서 동일한 글을 계속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조금 피하셔서 글을 작성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요 정도의 구성만 알고 글을 쓰셔도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조금 쉽게 유입자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다시 정리 한 번 더 드리자면 키워드를 정하고 글을 쓰시라. 그리고 키워드는 상대방이 검색해서 들어올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이 검색에 또 그 검색에 그 키워드 정한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상위 노출된 글들을 분석하셔서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내 글의 양이라든지 그 이미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작성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같은 거 넣으시면 좋고 유사 문서가 안 되도록 자기 글을 자기가 뺏기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블로그 글쓰기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글을 쓰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블로그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난주부터 요번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서 더 좀 저도 어이가 없는데 많은 블로거 분들도 그렇고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뭐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주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의 노하우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가진 생각은 요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읽는다입니다. 책이든 블로그를 읽든 남의 블로그를 읽든 뉴스 기사를 읽든 요즘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유튜브에서도 많이 봐요. 그죠? 영상 컨텐츠도 있고 TV도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읽는다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컨텐츠에 많이 접해 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컨텐츠를 접하다 보면 본인이 쓸 수 있는 글감에 대한 양이라든지 지식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글을 쓰실 때 글 내용이 풍성해진다 이런 내용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고요. 저처럼 꼭 책을 100권 읽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 정보성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써본다. 이건 일단은 글쓰기에 관한 책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 베껴 써본다, 뭐 어떻게 쓴다, 뭐 공감되도록 쓴다, 뭐 타인의 글을 뭐 보고 뭐 어떻게 한다, 쓴다 뭐 한데 결국에는 쓴답니다. 일단은 어떤 글이든 써보셔야 돼요. 남의 걸 베끼건 자기가 창조로 뭐 새로운 글을 쓰시더라도 일단은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늘지 않습니다.
어떤 글이든 뭐 쓰셔서 올리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초기에 하도 쓸 게 없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시를 올렸습니다. 지금 문예부였는데 고등학교 때 썼던 좀 부끄러운 시도 올리기도 했었고, 뭔가 일기성 글 저도 막 쓰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일기 같은 글도 쓰고 체험 후기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키워드가 딱 정해지면 어떤 글을 쓰시더라도 일단은 뭐 두서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때나 글을 쓰셔서 2천자 채우시더라도 키워드의 내용이 명확하게 반복이 되고 제목에 있고,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뭐 주저리 두서없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보고 나가셨다면 상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례로 제가 아주 많이 뭐라 하고 다니는 블로그인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연차 관련된 근로기준법 연차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글을 쓰고 상위 노출된지 확인했는데, 제 거 위에 교회 목사님이신지 뭐 모르겠는데 기도문을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로기준법 연차를 뭐 법적으로가 아니라 그 종교적으로 바라본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걸 보고서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좋다기보다는 이렇게도 상위 노출이 되는구나. 기도문을 써도 검색 로직에만 맞으면 상위 노출될 수 있다. 그런 걸 보고, 이게 블로그에 글 잘 쓴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인 글뿐만이 아니라 일단 검색 로직에 잘 맞는 글을 써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다음으로 평소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 블로그 카테고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주식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이 어떤 뭐 전체적인 뭐 흐름이라든지 뭐 국제 정세가 주식 뭐 타격을 어떻게 주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 때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한 글감으로서 글을 쓰실 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례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할 걸 예상하고 그 폭락하기 조금 전에 서킷 브레이크와 어, 주식이 떨어질 때 뭐라 그러죠? 서킷 브레이크에 대한 글을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사이에 그게 상위 노출되면서 제 블로그가 갑자기 방문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전에 뭐 6만 들어왔던 뭐 그런 쪽의 글 같은 경우는 주유수당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의 의견, 추측성 글을 작성을 했는데, 그것 자체도 그때 당시에 핫 이슈를 와가지고 뭐 상위 노출되고 당시에 검색 순위 뭐 10위권 안에 하루 이틀 정도 유지되면서 제 글이 뭐 32만 명이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의 글이 32만 명이 본 글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일단은 결과값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만의 시리즈를 만든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1조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1일 1포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글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은 블로거분들이 강조를 하시는데, 뭐 글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일 뭘 쓸까, 그 다음날 뭘 쓸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법조항 1조부터 2조, 3조, 4조 이렇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날짜를 안 빠지고 거의 뭐 출퇴근 기록하듯이 뭐 할 수 있어서 꾸준히 글 쓰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